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2장씩 읽고 십자말 풀이도 하고 심지어 영어 공부까지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머리 열심히 썼는데 왜 이런 걸까요?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 그리고 치매를 막는 진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 속에는 찌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치매가 발병하기 무려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직 증상이 없어도요. 그리고 이 찌꺼기를 30%나 씻어내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비싼 시술도 아닙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4가지를 가져가십니다. 80세인데 뇌는 45세처럼 젊은 분들의 비밀, 뇌 찌꺼기를 씻어내는 정확한 방법,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잠의 역할, 그리고 마음이 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런 증상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 사람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뇌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오늘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쓰레기를 매일 내버리지 않으면 결국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청소가 안 되면 뇌세포가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이 증상 없이 20년을 조용히 진행한다는 겁니다. 치매로 진단받는 순간이 발병 시점이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셔도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뇌를 특수 촬영해 보면 이 찌꺼기가 뇌의 가장자리를 노랗게 꽉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얼룩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넓어지고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어제 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지나면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 더 진행되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일상생활 자체를 못 하시게 되고 가족들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마음 다들 아시죠?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를 막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되겠지. 독서, 십자말 풀이, 두뇌 훈련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연구 결과가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베이징 대학교 연구팀이 전 세계 38개 연구, 2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무려 44년을 따라가면서 추적한 어마어마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크게 활동을 3가지로 나눠서 지켜봤습니다.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 몸을 쓰는 신체 활동, 사람을 만나는 사회 활동, 어떤 게 가장 치매 위험을 낮출까요? 결과는 독서 같은 인지 활동이 치매 위험을 23% 낮췄고,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이 17%, 사람 만나는 사회 활동이 7% 낮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야, 독서가 1등이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그럼 독서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하는 순간 아주 큰 걸 하나 놓치십니다. 작년에 전 세계 치매 전문가 27명이 모였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 14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목록의 절반 가까이가 운동 부족,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몸을 안 움직여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대한의학회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뇌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움직이면 이 치매 위험 요인들이 줄줄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로 23% 낮춰놔도 운동 안에서 생기는 위험 요인들이 그 이상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타까운 환자분의 이유였습니다. 열심히 머리는 쓰셨지만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걷기. 그런데 숨차게 걸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산책하는데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저강도 산책은 뇌에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바람 쐬는 거예요.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뇌 찌꺼기를 씻어내는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숨차게 말을 하면 약간 끊길 정도로 그 강도로 하루 5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강도로 걸어야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평소보다 29%더 늘어나거든요.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콸콸 들어가면 뇌세포가 신나겠죠. 뇌가 움직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운동하고 나면 항상 머리가 맑아지는 게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근육에서 뇌를 보호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이름은 BDNF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에게 주는 비료 같은 거예요. 근육을 쓰면 쓸수록 이 비료가 더 많이 나와서 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허벅지를 일심이 늘리면 노후에 수억을 버는 거다. 나중에 들어갈 간병비, 병원비를 지금 허벅지로 버는 거다. 지금 여러분의 허벅지 둘레가 노후 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강도로 꾸준히 걸으신 분들은 뇌에 쌓이는 찌꺼기가 무려 31% 억제됐다고 합니다. 이게 약이 아니라 걷기로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65세 이전부터 시작하시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물론 65세 이후에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0세가 넘었는데 뇌는 45세처럼 젊은 분들, 우리가 슈퍼에이저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이분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달고 2주간 추적했습니다. 수면, 독서, 사회활동, 운동량을 전부 다 확인했는데요. 좋은 뇌 상태와 딱 맞아떨어진 요인이 단 하나였습니다. 수면도 아니었고, 독서도 아니었고, 사교활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운동량이었어요. 이게 바로 운동이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특별한 진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는데 한 바퀴 더 돌까 덜 돌까 오늘은 쉴까 할까 코스는 어떻게 바꿀까 뇌가 계속 움직입니다. 균형도 잡아야 하고 방향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몸만 쓰는 게 아닙니다. 몸이랑 뇌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독서는 뇌만 쓰지만 운동은 둘 다 잡아요.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는 말하면서 살짝 끊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편하게 걸으면 효과가 없어요. 둘째, 시간은 50분 이상이 목표이지만 처음에는 20분, 3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하루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이상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실내 자전거, 집에서 제자리 걷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강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서 그리고 운동과 반드시 함께 하세요. 아까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책을 덮으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운동이 기반이 되면 독서 효과가 훨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상태에서 독서를 하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도 훨씬 잘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잘 작동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이 국내 60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에서요. 운동과 독서를 함께 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43%나 낮았다고 합니다. 운동만 하신 분들은 28%, 독서만 하신 분들은 19%였습니다. 함께 할 때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따지는 게 아니라 짬짜면처럼 둘 다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장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시는 것이면 됩니다. 소설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시집도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눈으로만 훑는 건 효과가 없어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독서할 때 눈이 침침해서 힘드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10분, 20분씩 쪼개서 읽으셔도 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것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들으면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뇌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읽으면서 메모하는 습관도 아주 좋아요. 오늘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읽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책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뇌 훈련이 됩니다. 기억을 꺼내고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해마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들도 좋아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잠자는 동안 뇌 속 청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세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인 아밀로이드 찌꺼기를 밤에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씻어냅니다. 마치 집을 하루 종일 쓰고 저녁에 청소하는 것처럼요. 이 청소가 수면 중에만 이루어집니다. 잠이 6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이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서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 수면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신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8배 높았습니다.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그 위험이 이 점 3배까지 올라갑니다. 잠을 줄이면서 새벽에 공부하고 운동하는 게 오히려 뇌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 주무셔야 할까요? 이상적으로는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깨시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잘 챙기려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대에 가져가지 마세요. 화면의 빛이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도 피하시고요. 밤 11시 이전에는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30분 이하로 짧게 낮잠을 자시는 것도 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을 넘기시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면 중에 깊은 잠, 그러니까 숙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겼다, 이어졌다 반복하면서 뇌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체온이 내려가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돈도 안 들고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족욕하셨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게 뇌의 기능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실제로 우울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국제 치매 전문가 그룹이 발표한 14가지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오늘 햇볕이 따뜻했다. 손주가 전화했다. 밥이 맛있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주면 그게 뇌에게는 보약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이 감사 일기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꾸준히 쓰신 분들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세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자 지내는 것이 치매 위험을 무려 27%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연락하기 미안하다. 친구들한테 짐이 될까봐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그 과정이 뇌 훈련입니다. 경로당도 좋고 동네 복지관도 좋습니다. 어디서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숨차게 50분 걷기. 그냥 산책은 안 됩니다. 뇌 속 찌꺼기를 직접 줄여주는 건 고강도 운동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물속 걷기나 제자리 걷기로 대신하세요. 둘째, 운동과 독서 함께. 운동이 기반이 되어야 독서 효과도 올라갑니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건 절반짜리입니다. 읽은 내용은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인 뇌 훈련입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뇌 청소는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7시간을 목표로 하시고 취침 전 족욕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침대 밖에 두세요. 넷째, 마음과 사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적으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웃으세요. 이게 뇌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1세 신명숙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운동은 엄두도 못 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이러니까 운동은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다 빼고 딱 하나만 하세요. 집 앞 편의점까지 빠르게 걷기만 하세요. 처음엔 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니까 10분이 됐고 2달 후에는 30분을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무시는 것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으면서 활기가 생기니까 책도 읽고 싶어지신 거예요.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진짜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걸으십니다. 날이 몇 쓰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습관이 된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안 늦으셨어요. 치매 유전자를 타고난 분들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유전자가 없는 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타고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뇌는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죽기 직전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왔잖아요. 밥심으로 일하고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우리 몸을 못 챙겼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가족 전체의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십시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숨차게 걸어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작은 발걸음이 치매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처음엔 힘드셔도 괜찮습니다.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는 그날까지, 손주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으며 함께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습관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